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새언니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출판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결혼하고 얼마 뒤 출판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요즘은 놀러도 잘 안 오는 거 보니까 네 새언니가 상심이 큰 모양이야.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심이 클 수밖에 없겠지. 회사도 어려우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걸 텐데 암튼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네 새언니한테 이참에 글을 좀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 글을? 네 새언니가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글쎄, 내가 듣기로는 그 글이라는 게 책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막 써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네 새언니는 출판사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밥 사주면서 잘 타일렀거든. 그랬더니 뭐래? 제가 궁금한 듯 엄마를 빤히 바라보자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약간은 과장되게 대답했어요. 말도 마라. 내가 띄워주느라 엄청 고생했다니까. 근데 네 새언니가 참 순진하고 그렇잖아. 그렇지. 새언니가 엄청 순진하긴 하지.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할머니랑도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 난 보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처음이라니까. 암튼 워낙 순하다 보니까 내 말에 금방 넘어오더라니까. 근데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때는 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 글 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다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말처럼 우리 집에서 새언니 별명은 순둥이였어요. 워낙 순하고 착하다 보니 가족들 모두 새언니를 예뻐했고요. 그중 할머니께서 가장 예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시골 마을에 홀로 사셨는데 원래부터 엄마와 사이가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 새언니와도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딸이 둘이나 있었지만 고모들은 엄청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할머니를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도 고모들보다는 엄마를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혹시나 오빠가 악독한 손주 며느리를 데리고 올까봐 할머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민준이가 만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네 엄마가 워낙 순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할 텐데 혹시나 악독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네 엄마가 오히려 끌려다닐 거 아니야. 할머니, 그럼 내가 가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걱정이 아니야.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 고모들 하는 꼬락서니를 좀 봐라. 난 요즘 사돈 양반들이 아주 불쌍하다니까. 어쩜 둘이 하는 짓이 그리도 똑같은지 누굴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제가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누굴 닮았겠어. 증조 할머니를 닮은 거겠지. 전에 할아버지가 고모들 보면서 증조 할머니를 쏙 빼닮았다고 했거든. 네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생긴 거랑 성격까지 완전 판박이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된 게 할머니는 하나도 안 닮을 수가 있어? 아빠는 할아버지를 닮았는데 두 고모는 할머니를 하나도 안 닮고 증조 할머니를 닮았잖아. 둘 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예전부터 네 엄마랑 아빠한테 몹쓸 짓도 참 많이 했잖아. 내 딸들이긴 하지만 참 정이 안 간다니까. 암튼 예비 새언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나도 그냥 들이받아버릴 참이니까 할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젊은 애가 들이받아버린다가 뭐야. 이게 다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런 거잖아. 할머니가 고모들한테 하도 화를 많이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할머니가 자주 쓰는 말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들 뒤집어진 적도 있어. 회사에서 무슨 말을 썼길래 뒤집어졌다고 그래?
아니,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쳐대잖아.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거래처가 좀 큰 거래처거든. 그래서 요걸 한 사발 먹고는 전화 끊으면서 지랄 옌병하고 자빠졌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까지 움켜잡고 웃더라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어? 팀장님부터 직원들이 다들 킥킥대고 난리였지. 근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욕을 하는데 좋아한다고? 혹시 너도 고무들처럼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손가락을 머리 가까이 대고는 두 번째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버럭했고요. 할머니, 비교할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지. 아니, 지금 네 말이 그렇잖아. 욕하는데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들 굽신굽신하게 바빴는데 내가 막 화내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모양이더라고. 거기다 나는 그렇게 화내고 난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하거든. 그러니까 다들 나를 부러워해.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건 잘하는 일이네. 당연하지. 그게 다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말이야, 그 지랄 옌병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하고 나면 화가 싹 풀리면서 금방 괜찮아진다니까?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내가 도움이 된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내 욕이 이렇게 빛을 발할 때가 있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순간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는지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할머니는 유머 감각도 있었고 가치관이 참 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순하디 순한 새언니와도 참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할머니께 내려간다고 하면 새언니도 항상 따라 나섰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얘, 불편하면 너는 굳이 안 따라가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가는걸요. 저는 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서울에 사시다 보니까 시골 가는 거 엄청 재미있어요. 거기다 할머님도 얼마나 재미있으신데요. 그렇다면야 별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힘들거나 하면 안 따라와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따라오지는 마라. 엄마가 새언니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지만 새언니는 시골 내려가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도 새언니를 많이 예뻐했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모 두 분은 1년에 한 번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는 것이었기에 할머니 입장에서는 새언니가 예뻐 보일 수밖에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새언니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에는 새언니랑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니들 손에 든 건 다 뭐니? 어머님, 할머님 댁에 갔다가 애호박이랑 깻잎 좀 가져와 봤어요. 니들 설마 할머니 집에 다녀온 거야? 네, 내려오면 할머님이 애호박전 해주신다고 해서 어제 갔다가 지금 막 올라왔어요. 이 애호박전이 얼마나 맛있던지 많이 가져왔어요. 이건 성격이 좋은 건지 넉살이 좋은 건지 집에서 쉴 것이지 뭘 또 거기까지 다녀오고 그랬어. 거기 가서 푹 쉬다 와서 괜찮아요. 근데 할머님 말씀으로는 어머님께서 깻잎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깻잎김치를 담궈달라는 말인 거니? 네, 깻잎이 상큼한 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새언니 말에 엄마가 피식 헛웃음을 지었지만 엄마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으로 오빠 부부를 앉혀놓고는 깻잎김치를 뚝딱 만들어서 용기에 담아줬습니다. 잠시 후 오빠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 건지 눈치도 안 보고 진짜 순딩이라니까.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다.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나도 새언니가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친언니 같은 거 있지? 저번에는 우리 회사 근처에 외근 나왔다고 하면서 커피랑 케이크를 잔뜩 사다 줬어. 회사 사람들이 완전 부러워했잖아. 친언니가 사온 줄 알았다가 새언니라고 하니까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라니까? 그러게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네 고모들은 꽈배기 마냥 베베 꼬여서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넘어지는데 네 새언니는 꼬인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새언니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갑작스레 회사를 나오게 돼서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잘 달랜 모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마트를 다녀오던 엄마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반 깁스를 하게 됐거든요.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만 새언니가 자주 찾아와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고모 두 분이 집에 찾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잔뜩 부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니들 고모가 온 거 있지? 고모들이? 설마 병문안 온 거야? 할머니가 못 오시니까 병문안 가보라고 한 모양인데 와서는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지 뭐니.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데 말이야. 라며 엄마가 고모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점심때쯤이 돼서 새언니가 집에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점심을 해먹기 힘들다 보니까 새언니가 오며 가며 많이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새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는데 고모들이 오더니 새언니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이 시간에 집에 왜 있는 거니? 너 회사 안 갔어? 그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뒀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때 출판사인가 뭔가 다닌다고 했었지?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넌 참 생각도 없다. 요즘 누가 책을 읽는다고 출판사에 취업을 해. 언니, 능력이 없어 그런 걸 가지고 뭘 물어보고 그래. 하긴 능력이 있었으면 출판사 따위에 취업을 할 리가 없었겠지. 역시나 고모 두 분이 대놓고 막말을 하고 있자 엄마가 발끈 화를 내고는 고모들을 내쫓아버렸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던 말던 고모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누가 반긴다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고모들이야말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연병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나 자주 들여다볼 생각해요. 엄마가 있는 대로 노려보며 고모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고모들이 가고 나서 새언니가 조용히 말을 했다네요. 어머님, 완전 멋져요.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꼭 연병이란 소리를 하게 만들고 있어. 근데 그 말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무슨 말? 연병? 그거 니들 할머니한테 배웠지. 어쩐지 조금 어색했어요. 그지? 난 아무리 해도 할머니처럼 찰지게 안 되더라니까. 원래는 칠할 연병인데 앞에 칠할도 깜빡했지 뭐니. 그날 있었던 일을 열심히 설명하던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뗐습니다. 근데 네 새언니 앞에서 괜히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뭘? 연병했다고 한 거? 네 새언니가 계속 따라하는 게 영 꺼림칙하지 뭐니. 됐어. 그런 말 한마디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근데 할머니 위상이 아주 대단하긴 한 것 같아. 엄마가 할머니 말을 따라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가 고모들한테 허구한 날 그 말을 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니까. 근데 그 말 듣자마자 고모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갔어. 아무래도 나 욕쟁이라고 소문나게 생겼다니까.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는 말밖에 더 듣겠어. 덕분에 새언니는 엄마를 더 좋아할 것 같구만.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제가 엄마를 안심시켰는데요. 그 뒤 새언니는 엄마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를 불러서 부탁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데 너 혹시 시간 나면 내일 할머니 집에 좀 다녀올 수 있겠니? 할머님 댁에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할머니가 혼자 다 잘하시는데 병원이나 보건소 가는 건 영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왜 힘들어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돼요? 그게 니들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보건소 갔더니 보건소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했었는데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암이었거든. 그때 할머니께서 워낙 충격을 받으셨던지 혹시나 보건소 갔다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 싶어 그때부터 겁을 내시더라고. 근데 지금 내 다리가 이 모양이라
챙길 수가 없잖니.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걸 보면서 제가 불만스레 말했어요. 고모들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있는데 고모들이 가면 되는 거잖아. 니들 고모들이 참도 내려가서 모시고 가겠다. 몇 년 전에 큰 고모가 내려가서 돈 좀 달라고 했다는데 할머니가 못 준다고 난리를 친 뒤로 절대 안 내려간다잖아. 그리고 설령 고모들이 같이 가준다고 해도 할머니가 질색팔색을 할걸. 엄마와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자 새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려갔다 올게요. 그렇잖아도 할머님 댁 근처에 선지 해장국도 먹고 싶고 그랬거든요. 너 선지 해장국도 먹을 줄 아는 거니? 네, 전에 할머님께서 사주셨는데 거기 선지 해장국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 항상 먹고 오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겸사겸사 내려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새언니 손까지 잡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 집에 다녀온 새언니가 집에 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보건소에서 뭐라고 한 거야? 어디가 안 좋으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보건소라는 곳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랬겠지. 네가 보건소 갈 일이 있었겠니? 보건소에서 이런저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간이 치매 검사도 해본다고 하시면서 할머니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셨어요. 치매 검사? 아마도 형식적으로 했을걸. 엄마 말에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새언니 말로는 치매 검사를 한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네요. 어르신, 혹시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시거나 돈 빌린 적 있으세요? 돈? 그건 왜 묻는 거야? 라며 할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다가는 말을 이어갔다네요. 우리 큰딸이 2016년도에 200만 원을 빌려갔고 그의 작은 딸도 빌려갔네. 그러고 보니 2019년도에도 큰딸이 500만 원을 또 빌려갔었구만. 할머니 혹시 부자세요? 부자? 아니, 나 같은 시골 할매가 부자는 무슨 부자겠어. 그런데 그런 큰 돈을 막 빌려주신 거예요? 어르신, 연세 드실수록 돈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항상 돈은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이것들이 돈 빌려갈 때는 알랑방귀 다 끼더니 돈도 안 갖고 요즘은 얼굴 본 지도 한참 됐어.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긴 하네. 내가 이것들을 요절을 내버려야겠구만. 아무튼 할머님 기억력 보니까 절대 치매는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라는 말을 했다네요. 새언니 말을 듣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치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저랑 같이 선지해장국 드시고 바로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할머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뭔가를 적으라고 했단 말이지? 네. 그래서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적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저기 그게 불러주시는 대로 적다 보니까 그 고모님 두 분이 돈을 빌려간 날짜랑 금액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고모들이 빌려간 걸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신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날짜까지는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연도랑 몇 월 달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뭐? 연도랑 달까지 기억을 하고 계셨어? 네,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절대 치매는 안 걸리실 것 같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자식이라고 참고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나신 건지 잠시 후에 두 고모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왜 해? 그게 당장 돈 갚으라고요. 새언니가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그동안은 자식에게 준 돈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했던 모양으로
할머니가 고모 두 분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네요. 예,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아, 글쎄 귀를 쫑긋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니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주 솔찬하더라 그 말이야. 2016년도 5월달에도 어버이날 내려와서 돈 봉투에 10만 원 넣어주면서 네 아버지 꼬셔서 갈 때는 200만 원 빌려갔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갔잖니. 뭐라고?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그야 나도 지금 퍼뜩 떠올랐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 암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야. 2020년도에는 김서방 사업이 어렵다면서 2천만 원도 빌려갔잖니.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5,700만 원이나 되더라 그 말이야. 그렇지. 네 생각에도 돈이 꽤 되지. 네 행동이 아주 괘씸하긴 하지만 내가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이라도 갚아줘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줄 참이니까 대출을 받던 말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기한은 딱 한 달이니까 그 안에 안 갚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참이야. 뭐? 왜 갑자기 돈에 욕심이 생겼냐고? 그야 자식들이 따물라라 하니까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모았다가 요양병원이라도 가려고 그러니까 돈 떼먹을 생각이랑은 하돌돌 말어. 돈 갖기 싫으면 앞으로 네가 나를 평생 모시면 되겠구나. 그럼 돈 갖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던지. 그렇지. 당연히 싫겠지. 지금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럼 돈 갚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빨리 준비해 놓도록 해. 그렇듯 할머니가 두 고모를 압박했답니다. 새언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놀란 채 말했어요. 뭐? 5,700만 원? 그렇게나 많이 빌려갔단 말이야?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지금껏 지켜본 결과 니들 고모들이 그걸 갚을 리가 없어. 절대로 안 갚을걸. 엄마가 좌우로 고개를 내젓고 있자 새언니가 또다시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고모님 두 분이 돈 갚으실 것 같아요. 만약 안 갚으면 할머님께서 도화지에 고모님들의 만행을 일일이 써서 아파트 입구에서 시위하신다고 했거든요. 뭐? 시위?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요. 그동안 고모님 두 분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고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진짜 그러실까? 엄마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을 하자 아빠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걸. 곧 동생들이 여기 와서 난리치게 생겼구만. 이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혹시 동생들이 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아빠의 당부에 엄마는 한동안 낮에 집을 비웠는데요. 결국 고모 두 분이 밤늦게 집에 찾아왔지만 아빠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할머니와 새언니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오늘이 수금하는 날이라 왔지. 수금? 설마 진짜로 고모들한테 돈 받아낸 거야? 당연하지. 그 비싼 아파트 살면서 개뿔 돈이 없긴 뭔 돈이 없어. 내가 이거 들고 시위한다고 아파트 입구에 서 있으니까 30분도 안 돼서 돈 보내오더만. 라며 할머니가 도화지를 보여줬는데요. 도화지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엄마 등쳐먹은 딸을 고발합니다를 시작으로 부모 재산 도둑질해가고 나서 병들고 아픈 엄마를 나몰라라 하는 후레자식 502호 김경자를 고발합니다라는 말이 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화지를 보다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할머니, 진짜 이거 들고 서 있었어? 우리 손주 며느리가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 그랬더니 바로 뛰어내려오더니 은행을 다녀온다고 하길래 우리는 입구에서 요구르트 먹으면서 기다렸지 뭐. 그랬더니 금세 다녀오더라니까.
그럼 막내 꼬마한테도 그렇게 받은 거야? 막내네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새 천하가 간 모양인지 바로 입금을 해왔더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자까지 받을 걸 그랬는데 아깝네 그래. 할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빤히 바라보고 있자 새언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할머님, 근데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1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아니지, 저는 그냥 내려갈 때마다 선지 해장국만 사주셔도 되거든요. 아니지, 너도 고생한 보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받아도. 그리고 이건 애미 거다. 제 거요? 저는 뭐 한 것도 없는걸요. 한 게 왜 없어? 생각해보니까 전에 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가 병원비 하라고 돈 줬었잖니.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지 뭐야. 어머님, 그건 빌려드린 게 아니고 자식된 도리로서 병원비 내드린 건데 돌려주실 필요 없어요. 아니지. 착한 마음으로 한 건데 더욱더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예전부터 애미가 이태리인가 거기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니. 이 돈 가지고 거기 다녀올 생각해. 내가 이 나이 돼 보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래야지. 늙으면 다 부질없기 마련인 거야. 할머니가 엄마 손에 돈을 쥐어주자 순간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다녀올까요? 뭐? 우리 둘이? 예, 어머님도 이태리 안 가보셨잖아요. 다 늙어서 내가 그런 곳을 어떻게 가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니면 괜찮을 거예요. 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 앉아서 와인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지, 이참에 며느리도 같이 갈래? 엄마가 새언니를 빤히 바라보자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우리 때문에 힘들 텐데 그건 좀 그렇지.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데리고 가주세요. 라며 역시나 새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세 사람은 이태리로 떠났는데요. 다녀와서도 한동안 여행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취업을 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뿐만 아니라 새언니도 다음 여행 경비를 마련한다며 적금 통장까지 만들어서 매달 적당한 금액을 넣는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여행은 몰디브에 갈 생각이라고 할머니와 엄마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요. 아빠와 제가 돈을 보태드린다고 하자 할머니께서 제게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회장님이 후원을 해주겠다면야 굳이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라는 할머니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세상에 우리 새언니 같은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